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그 어떤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도 뒤지지 않는 방송. 우리 애청자님은 특급 참모를 두고 계십니다. 어제 미국 시장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인데요. 샌프란시스코에 본거지를 주고 미국 서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SBB가 파산하니까 불똥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에 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이제 미국의 11개 대형은행이 돈을 이제 300억 달러 모아서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개장 초반에는요, 폭락 출발했다가 결국은 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주 우리 봄날씨처럼 변동이 심했는데, 그런데 시간 외에는 지금 또 18% 빠지고 있어요. 여전히 금융주들이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150달러, 170달러였어요. 상당히 건실하다기보다 고가 은행주였네요. 그런데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미국에는 여전히 그 SBB 사태의 영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근데 또 그런 생각, 시간 외로 18% 빠진 걸 보면요, 이런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11개 대형은행이 그 돈을 저 예치해가지고 그건 안전한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유럽에 ECB라고 미국에 페드가 있다면 유럽에는 ECB가 있죠. 유럽 중앙은행에서 어제 금리를 0.5% 크레딧 스위스 일이 뭐 있든지 말든지, 근데 페드의 0.5%랑 ECB의 0.5%는 좀 급이 다르죠. ECB는 0.5%가 거의 페드의 한 1%에 해당하는, 어쨌거나 그래서 기준금리를 3.5%로 올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새벽 3시쯤 페드가 금리 결정을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할지, 제가 파월 의장 같으면요, 동결하든지 0.5%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어요. 지금은 0.2 대 0.25가 반반인데요. 0.25는 정무적으로 바보짓이죠. 왜냐, 0.25를 하면 기존 양쪽으로 요거도 먹죠. 그 인플레 쪽 얘기하는 사람, 야, 0.25 가지고 인플레가 잡히겠냐? 너 맨날 지금까지 인플레 잡는다 이거 잡히겠냐? 요거도 먹을 거고요. 지금 또 동결 입장에서는, 야, 지금 그렇게 1년 만에 금리를 4.5%나 급속히 올리는 게 어딨어. 당신이 오판하는 바람에 그래놓고 지금 아직도 지금 SBB가 망했는데 또 0.25% 올리는 거예요. 또 요거도 먹겠죠. 그래서 제가 파월 같으면 둘 중에 하나를 딱 결정을 하겠는데요. 0.25라면 이리저리 욕을 얻어먹겠습니다만 지금 페드가 참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ECB가 금리를 어제 올렸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요. 자, 그 속에서 그리고 유럽에 지금 어제 크레딧 스위스에 대해서는 스위스 당국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 하면서, 일단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는 걸로, 이 정도 되면요, 이제 영향은 갈수록 당분간 좀 안정을 찾겠죠. 그러다가 또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이제 채권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병어로 치면 폐혈증이죠. 폐혈증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사실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암 치료하다가 보면 폐혈증으로 다들 돌아가시죠. 몸 안에 그 백혈구가 싹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장기 여러 곳에 가서 사건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그 채권의 이 손실, 이것이 앞으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봉합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속에서 제가 데일리에서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분석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 에코프로가 시장의 왜곡을 참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외국인들이 보면 고탁 시장에서 지금 하루에 1,000억씩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제 2,000억대씩 올랐다가 이제 3,000억대로 올랐었어요. 하루에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정신없는데 이제 단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3,600억 사더니 목요일 날은 3,200억 팔고 어허 이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점점 이 숫자가 커지는 걸 보니까 에코프로에 대해서 1,400억 처음에 1,600억 팔 때는 에코프로를 450억 팔더니 2,100억 팔 때는 에코프로를 1,400억을 팔고 어제는 1,600억을 팔았네. 에코프로 BM까지 가세를 하는. 그러니까 3월 16일부터 이제 숫자가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와 순매도하는 숫자가 점점 커지는데 그에 비례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매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입니다.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고 에코프로가 2위인데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을 외국인이 막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결국은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하루 단위로 이렇게 대규모로 점점 많이 사고 파는 거는 에코프로가 주요하고 에코프로 BM도 가세한다. 저도 주식시장 30여 년 봤지만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이 이런 흐름 보이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정말. 야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제 지인이 이격도가 커서 많이 올라서 17만 원에 에코프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상해 하는데 참 사실 17만 원도 그때 비싼 편이었죠. 많이 오른 거였는데 참 차트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나보면 참 그 당시에는 참 컸는데 지나보면 조그맣네요. 17만에 속상해 하는데 지금 벌써 뭐 47만에 오고 가고 하니까요. 참.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공매도 쳤다가 계속 쇼커버링하고 에코프로의 공매도 세력이 혼쭐이 나고 있고 고소하기는 고소한데요. 어쨌거나 이게 시장에 앞으로 급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산이 높았으니까 골도 깊겠죠. 그래서 이 왜곡에 따른 후유증이 좀 걱정은 됩니다. 뭐 당연히 후유증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차지한 비중이 지금 83%, 81%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시가총액이 11조를 돌파했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누르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왜곡을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시장의 하락 종목이 지금 1000개가 코스닥 시장의 하락 1000개는 3월 8일, 10일, 13일, 14일, 16일 최근에 7거래일 중에 5일이 7일 중에 이렇게 지금 5일이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체감 지수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한마디로 여타 코스피도 그렇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 요동을 치면 여타 종목이 굉장히 싸늘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7일부터 하락 종목이 많거든요. 상승 종목.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이날 하루만 지수가 3% 오르면서 상승 종목이 많았지. 지금 8거래일 중에 7일이 하락 종목이 많은데 그 7일 중에서 5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다. 체감 지수는 상당히 싸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가 시장에 굉장히 왜곡을 주는데요. 왜곡은 일단은 수치상으로도 왜곡을 줍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도 왜곡을 줘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와 지금 시장이 강세구나. 야 저렇게 오른 종목이 있구나. 이런 심리적 왜곡. 사실은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고 지금 물리기 아주 좋은 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예를 들면요. 어제도 AI주들이 어제 올랐잖아요. 예를 들면 마인드랩 이런 거 한번 볼까요? 377340인데요. 아닌가요? 377480이군요. 377480.
이런 것도 보면요. 어제 AI가 아침에 쭉 올랐잖아요. 쭉 올라서, 와, 그동안 조정 충분히 받았으니까, 조정 충분히 가겠나? 이래가 쭉 샀더니 애매한 걸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500원에 사신 분이 있다. 그럼 종가가 어제 23,500원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000원 물리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다들 뭐 에코프로도 오르고 야 뭐 종목들이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쏙 골병이 듭니다. 이거 지금 종목들 걸려가지고 골병이 드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웬만하면 종목 추천을 지금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이래서 지금 시장이 왜곡되고 있어서 왜곡되면 항상 후유증이 좀 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장이에요. 종목 하나 잘못 잡으면요. 하루에 10%씩 쑥쑥 밀리고 있습니다. 물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을 좀 직시하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주로 재료들이 올랐잖아요. 근데 재료가 이게 지금 재료인가? 뭐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물론 여기에도 이제 정부가 300조를 들여가지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장기적으로 좀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를 했다. 이게 무슨 호재인가요? 수출 규제 했던 대표적인 게 포토리지스트였잖아요. 포토리지스트. 네, 이거 어제 동진 세미캠이 올랐거든요. 이게 동진 세미캠이 올라야 될 일인가? 동진 세미캠 수출 규제 완화하면 오히려 경쟁자가 다시 이제 더 득세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양극재업들 LFP 양극재 개발을 검토한다는데 아직 우리나라 LFP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만들 거를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했다고 했을 때 포스코 케미컬 이런 것들이 어제 양극재 업체들이 다 강했잖아요. 이것도 뭐 막연한 얘기인데 이게 온라인인가? 막연하게 아침에 샀다가 다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는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리고 AI 테마도 마찬가지고 간밤에 미국 시장이 AI 뭐 빅테크들이 다 올렸습니다만 AI들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같은 게. 자, 엔비디아가 어제 올라가지고 오늘 우리 AI주들이 아침에 또 강세 출발할 건데 어제처럼 아침에 전강후약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왜냐 AI 테마도 있죠. 새롭지 신선하지는 않잖아요. 지난번엔 AI 테마가 오를 때는 야 AI라는 게 있었어. 야 AI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였어. 좀 신선한데 지금은 좀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빠졌다가 어제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한 단계 멀리쯤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도 어제 4.5% 올랐으니까 오늘 삼성전자 반도체도 심리적 환경은 좀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또 뭐 AI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또 함부로 덤벼 들었다가는 또 어제처럼 아침에 물려가지고 오후에 고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막연하고 딱 물리기 좋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봇 사실상을 인수했는데 이런 거는 뭐 재료인데 이것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지만 로봇도 이제 신선미는 떨어지죠. 다들 이제 로봇이 뭔지 아니까. 그 다음에 뭐 SNS 때 동진 세미캠 이런 걸로 하는데 뭐 이게 뭐 지금 뭐 딱히 반도체 쪽이 지금 워낙 안 좋아요. 그냥 생각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반응할 일이야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어제 보면 좀 갸우뚱 고개를 갸우뚱 어제 종목들이 좀 올라간 종목들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오를 일이야? 글쎄 뭐 이런 싶은 종목들이요. 네임보 로보틱스처럼 재료가 확실한 종목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상승할 일이야 이 종목이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공감하기 힘든 것들이 많아서 지금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태도 섣불리 덤볐다가는요 지금 하루에 10%씩 물리기 딱 좋은 장입니다.
그리고 재료가 등장하면 이제 그 대신에 재료에 좀 시장이 반응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단기로 뭐 딱 움직인다 싶으면 단타 쳤다가 빠져나오는 그 정도로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썩 지금 장이 좋은 장은 아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지만 일단 에코프로가 너무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도가 좀 심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섣불리 지금은 저는 좀 웬만한 좀 종목 추천 자제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 여차해서 잘못 걸리면 한 번은 단기에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다음 매너그님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AI 영상 소개했다. 네, 그 이번에 챗 GPT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 시험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다. 홍보겠죠, 홍보. 어쨌거나 뭐 좋은 성적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색할 때 우리 일반인들이 검색하기는 좋겠죠. 근데 뭐 산업 전반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고 그럼 정권에다가 챗 GPT를 뭐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오늘은 지금 챗 GPT 업그레이드 버전이 상당히 성능이 좋다 이래가지고요. 다시 엔비디아도 오르고 마이크론도 올랐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또 AI 관련주들이 상승 출발할 것 같은데 그게 유지될지는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조심. 지금 먹는 것보다요. 좀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채원님 어디 화리고 사내 의사를 봐서 전웅 박사가 어디 취임할지 뭐 양쪽 다 하지 않겠습니까? 뭐 한번 봐야죠. 어쨌거나 전웅 박사가 이제 이사 취임하고 대표로 나선다는 자체가 하리어리 양세 긍정으로 보시죠. 어느 회사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정한님 반도체주 매수는 이런 거 좀 저는 이러다 봅니다. 반도체는 철저히 단타 박스권을 염두에 두시고 단타가 적절하다 봅니다. 지금 월별세가 반도체 수출 내역을 늘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디램이나 낸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 이맘때 수출액의 지금 4분의 1 수준입니다. 4분의 1. 지금 75% 감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재료에 따라 움직이긴 움직이겠죠. 그리고 작년에 미리 많이 빠진 측면도 있어서 여기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빠진다. 그 가능성은 낮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추세적으로 오를 만한 상황도 아니라서 좀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물론 그 속에 SNS 텍 같은 경우는 이제 EUV용 펠리클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 주식이라기보다는 개별 재료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겠지만 올라도 또 빠지고 올라도 빠지고 이런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그냥 지켜보면 뭐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네 싶지만 실제로 SNS 텍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골병들은 종목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이니까 이런 걸 오른 거 일단 팔고 또 보고 그런 게 적절. 그래서 반도체 쪽은 올해도 좀 전에 보셨듯이 제일 센 종목이 SNS 텍인데 저런 흐름이다. 나머지 종목 볼 것도 없겠죠. 나머지 종목도 네.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그래서 이게 박스권의 전형적인 종목 모습이니까요. 반도체 쪽은 박스권 흐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게 네, 진선님 뭐 공시가 좀 났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하이드로리튬 주총 소집결의 할 때 여기 보시면 네, 사내 신규 선임 전웅 나오네요. 신규 선임 전웅 사내 이사 그래서 신주 이사 되면 여중에 이중에 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지금 변익성 송정원 중에는 전웅 박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어반 리튬도 볼까요? 네. 주총 소집 결의 볼까요? 보면 네 여기도 전웅이네요. 그렇다면 양사 대표에 다 취임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기서 뭐 할 만한 사람이 전웅밖에 없잖아요. 이제 표면에 나선다. 긍정적이 지금 사실은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번에 어제
제가 요 보내드렸죠. 여러분들께. 요걸 하나 보내드릴까요? 아침에 보내드린, 제가 여러분께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정보를 보내드리는데요. EU에서 이제 어제 CRMA가 나왔는데요. 뭐 자동차 업종 담당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지? 뭐 의도는 알겠는데 이걸 권고 사항이라고도 하고, 네, 여기 보면 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얘기도 있고, 의도는 알겠어요. 중국 비중을 줄여라. 네. 지금 중국산에 의존한 중국 비중을 줄여라.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께 이 단톡방에 알려드릴 우리 이방 하태민의 주식사랑방 2방에 입장 번호는 5874입니다. 5874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필요한 정보들 하루에 몇 건 정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뭐 리딩 같은 건 안 하니까요. 필요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될 만한 정보들만 올려드리니까 네,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좀 사담은 자제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중국이 정말 뻔뻔스럽고 이중인격자 아니면 볼수록 꼴미운데요. 저도 중국이 지금 우리 한미연합훈련한다고 옆에서 아주 심한 얘기를 해대고 있거든요. 예의도 없고 우리를 완전히 개똥으로 하는 거죠. 지금 한미연합훈련, 지들은 지금 중국 동부, 중국 동해안에서 1년에 한 100번 정도 훈련합니다.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자기들이 대만 공격할 때 주한미군이 대만 못 도와주도록 동시 타격하려고 1년에 100번 정도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놈들이 우리 훈련한다고 우리 사드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 동해안에는 우리나라를 다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레이더 기지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하나요? 야, 니들 왜 그렇게 레이더 기지를 동부에 많이 줘? 우리는 한마디 하지 않는데 사드 하나 했다고 그 난리고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놈들이죠. 네. 이중인격자고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아직 친중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죠. 저렇게 우리를 호시탐탐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산화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탄산리튬이잖아요. LFP가. 그래서 지금 탄산리튬 가격은 막 떨어뜨리고 수산화 리튬은 조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LFP의 배터리 경쟁력을 우리 삼원계 배터리보다 강하게 유지하려는 이 농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다 중국 수산화 리튬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고, 중국이 또 언제 또 수산화 리튬 지난번에 요수수처럼 언제 우리한테 공급을 안 해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차 전지는 끝나는 겁니다. 못 만듭니다. 양극 활물질을 만들 수가 없죠. 수산화 리튬이 없으면. 그래서 빨리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은 빨리 자립을 하고 중국으로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저거는 정말 사람으로 치면 좀 아주 좀 뭐랄까요, 염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네. 뻔뻔스러운 거짓말 너무 잘하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의존도를 독립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면서 우리나라 뭐 하면 난리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뭐 좋아,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해.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도 뭘 하면 얘기를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전혀 상식도 없고 때만 쓰고, 막 중국의 오염이 미세먼지가 한국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지를 않나. 저게 참 아이고, 입에 담아서 뭐 하겠어. 어쨌거나 저런 수준이 안 되는 쪽이라서 우리가 빨리 수산화 리튬이 독립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중 수출 비중은 한때는 30%가 훨씬 넘었었는데요. 지금은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빨리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서퍼님,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지금 구체안이 나온다. IRA법이 지금 구체안이 나온다 하는데고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걸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2028년까지 미국으로 FTA에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하라 정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해 볼게요. 자, 개장 전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곧바로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